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의 스케치업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앞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스케치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얼마나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냐면, 이 스케치업을 다운받는 것부터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독학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툴을 배워보니까 기본적인 조작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습관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확실히 이 숙달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좀 어느 정도 툴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한번 속눈샘 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면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깔끔한 바탕화면에 여기 스케치업 2016이라고 써 있어요. 일단은 최신 버전이 2016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쓰지 않고 새로 또 다운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케치업 2016 프로 버전의 영어 버전입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프로 버전을 사지 않고 일단은 메이크라고 하죠. 무료 버전으로 일단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동시에 한글판으로도 설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번 새롭게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어느 사이트에서건 포털에서건 스케치업 검색하시면 스케치업으로 가는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다운로드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버벅거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스케치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치업 나왔죠? 트림블사 스케치업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때 구글사에 이제 팔려서 구글 스케치업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트림블사로 되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림블사라고 나오죠. 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스케치업이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당황하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을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다운로드 스케치업이라고 써있는 부분 누르시면 바로 이제 영어 버전의 스케치업을 다운받으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어, 스페인어 다 있는데요. 한국어가 있죠. 얘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버전이 다 한국어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업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한글판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요, 코리안 리셀러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리디렉팅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곳에서 한글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료 버전인 경우인데요. 자, 제품 선택해서 그냥 교육용이라고 할까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개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개인 프로젝트 해보죠. 개인 프로젝트 이메일 쓰시고요. 저 이메일 이 스케치업 뉴스 받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귀찮죠. 근데 또 은근히 스케치업 관련돼서 포럼이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루비가 나왔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메일로 날라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관심 분야 이런 건 대충 하세요. 기타로 하시고 윈도우 혹은 맥도 있죠? 개인적으로 윈도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동의합니다 하고 스케치업 메이크 다운로드가 나오죠. 이 스케치업 메이크가 바로 무료 버전이라 할 수 있고요. 바로 아래 스케치업 프로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로 버전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일단 스케치업 메이크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게 되죠. 여기 나오죠?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스케치업 2016이라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해결을 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작가로서 스케치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은 습작을 하고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 아직 무료 버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한글 버전이 조금 더 친숙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스케치업 메이크, 즉 무료 버전 한글 파일을 다시 다운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다시 깔았습니다. 보시면
잠시 후에 제가 또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차이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시려면, 일단 내가 직업적인 웹툰 작가다. 그래서 작품 속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요, 새로 바뀐 규정상에서는 넓은 의미의 상업적 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십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 버전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코리안 리셀러 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레이아웃, 스케치업, 스타일 빌더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만 저희가 일단 활용할 것은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본 프로그램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단계에서부터 스케치업을 혼자 독학하신 분들이 쉽게 까먹으시는 게 있어요. 일단 현재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관련 부분이 없지만 이 템플릿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템플릿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인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케치업이 건축 조경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트나 인치 같은 경우 미국 기반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한글 버전은 미터로 일단 나오죠. 미터로 꼭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밀리미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작은 소품 같은 것도 디자인하실 때는. 그런데 우리는 웹툰 배경은 주로 미터로 활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미터로 하시고 스케치업 사용 시작을 누르시거나 ESC 버튼을 누르셔도 스케치업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스케치업이 시작이 됐죠? 이 스케치업 매 버전마다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과거에는 스케치업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막 서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 버전의 경우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윈도우들이 열려 있어요. 과거에는 1125 창 메뉴에서 기본 트레이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2016 버전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트레이, 즉 윈도우죠, 윈도우. 자주 사용하는 트레이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편리하죠. 이 중에서 저희가 거의 다 사용하는 거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작업을 하기에 편한 상태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상단 메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윈도우와 이 뷰가 있죠? 얘가 불편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점점점 나와 있어요. 여기를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좌클릭으로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뺄 수가 있어요. 이걸 지워주고요. 자, 편안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보기에 가시면 화면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 모음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어떻게 나열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시작에 클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지우시고 큰 도구 세트를 여시면 왼쪽에 큰 도구 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다가 샌드박스, 그리고 뷰, 스타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닫기를 누르시면 되죠. 재설정 하시면은 싹 사라집니다. 위쪽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조정이 가능해요. 이 모든 도구들은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요. 다시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 과거에는 이렇게 큰 도구 세트뿐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 과거엔 윈도우라고 그랬는데 지금 트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나하나도 다 하나하나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림자, 스타일, 구성 요소, 재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 창에 가시면 트레이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트레이 가셔서 장면 정도는 꽤 필요해요. 장면, 특히 웹툰 배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자리 부드럽게 정도도 열어두시면 자주 사용하는 트레이예요. 반면에 이 도우미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도우미 창은 정말 쓸모가 없죠. 정말 하등의 쓸모가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도우미인데, 이 스케치업만 국한시켜 말씀드리자면 도우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어떤 도구를 활용했을 때 그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혼자서 독학을 하실 분들은 이 도우미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저는 지금 이 도우미 부분을 X로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활용하기 위한 화면 구성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정도면 작업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이쯤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케치업이 다른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와 같은 2D 그래픽 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배우는데 기본 자세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죠. 뭔 소린가 하니,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을 연습을 하실 때 한번 송쌤처럼 따라해 보세요. 왼손 검지손가락이 키보드의 H 버튼에 가 있습니다. H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손 모양이 되죠. 손 모양. 핸드입니다. 핸드. 왼손 엄지는 바로 그 아래에는 스페이스바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은 화살표가 됩니다. 선택 툴이라 할 수 있죠. H와 스페이스바. 이 두 가지가 왼손의 위치고요. 오른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휠을 누르셔야 돼요. 휠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휠. 자, 이게 기본 자세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기본 자세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스케치업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은다고 치겠습니다. 쭉 이 수직으로 올린다고 칠게요. 눈으로 보기엔 수직 같지만 그려보고 나면 이렇게 보면 옆으로 가 있죠. 무슨 말이냐?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3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니터는 2차원밖에 보여주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수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기울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시야 확보예요. 시야 확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다양한 앵글에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즉 시야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 시야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체득시키지 않으시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스케치업이 더디게 늘어요. 반면에 정말로 눈앞에 있는 물건을 돌리듯이 시야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툴을 다루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들이 바로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H 버튼과 마우스 휠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보면서 스케치업 기본 도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도구에 통용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야 확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드릴 부분이에요. 그만큼 시야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일인데요. 왼쪽에 도구를 보시면 기본적인 도구 몇 가지, 그리고 여기에 2차원 도형을 그리는 도구, 그걸 이용해서 3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기타 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여기 있는 6개의 도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6개 도구가 바로 시야 확보를 위한 도구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자세 잊지 않으셨죠? H 버튼, 왼손 검지입니다. H 버튼을 누르시면 커서가 손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좌클릭이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검은색 화살표 선택 상태를 만들어 두시는 게 평소에 안전합니다. 잘못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또 동시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오른손 검지는 마우스의 휠이라고 했죠. 휠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렇죠.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 바로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이 휠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간단한 조작기 있죠? H 버튼과 마우스의 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기 6가지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야 확보를 위한 기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다가, 이렇게 있죠? 내가 여기로 가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끝없이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냐면 내가 접근하고 싶은
내가 다가가고 싶은 물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휠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상한 데다가 줌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벌써 지금 저희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기본 도구 중에서 여기 6개의 도구는 더 이상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마스터했죠? 이제 어떤 종류의 조작을 해보기 전에 초보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한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기본 트레이 중에 장면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특정한 앵글과 각도, 이 모든 설정, 화면으로 보여지는 모든 설정들을 장면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일단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자 하나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장면에 이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장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왜 이거부터 하느냐?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 놓고서도요, 이 장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기억된 장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 화면의 왼쪽 위 상단에 있는 조그만 탭을 한 번만 누르셔도 돌아갑니다. 여기는 한 번 누르고 여기는 더블 클릭이죠. 왜냐면 초보분들의 경우에 시야 확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줌아웃을 끝없이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완전 우주 밖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멀리 올라와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이 어디 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기권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막 이렇게 줌인을 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저장하신 장면으로 돌아가시면 한 번에 이렇게 뿅 하고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아직 시야 확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면 한번 생성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도구에 하나 둘 배워보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뭔가를 만드실 때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2차원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도형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3차원으로 직관적으로 뽑거나 늘려서 입체를 만드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 툴입니다. 사각형 툴. 한번 눌러보죠. 직사각형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단축키가 rectangle이라는 의미의 사각형, 즉 R입니다. R.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단축키를 최대한 좀 많이 익혀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뒤쪽에 가게 되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때 작업 속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축키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예요. 하나하나 여기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항상 왼쪽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스케치업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 작업하는 걸 보면 마치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의 내내 계속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단축키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하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단축키 뭐였더라? 사각형, rectangle, R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합니다. 이 사각형 또는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해요. 컨트롤 Z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컨트롤 Y 누르면 다시 리두가 돼요. 리두. 사각형을 그리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요. 굉장히 쉽죠. 사각형 그냥 아무데나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스케치업 이 기본이 되시는 분들, 뭔가 좀 제대로 배우신 분들하고 혼자 독학을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사이가 많이 벌어져요.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중요한 시야 확보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방금 전에 사각형을 그리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점을 찍고 쭉 마우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원클릭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왜냐면 클릭을 한 번만 했죠? 클릭을 하고 클릭을 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터넷 사용을 하면서 혹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죠?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영역 선택을 하는 게 익숙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한 채로 쭉 드래그를 하는 게 익숙하신데
스케치업에서는요, 이것은 스케치업 잘 못하는 사람들, 초보나 잘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좀 배우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본 설정에서도 바꾸실 수 있긴 하지만 그 설정은 안 건드리고 그냥 조작으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만들기 동작이 시작이 돼요. 현재 저는 마우스에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있습니다. 쭉 원하는 만큼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와서 한 번 더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좀 어떻게 똑같은 결과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클릭을 2번 했죠. 동작을 시작할 때 마우스 클릭을 검지로 눌렀다가 떼고요. 움직여서 한 번 더 클릭을 했다가 뗍니다. 총 2번의 클릭에 의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더 복잡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투클릭법이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케치업 기본 설정에서도 물론 설정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사각형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럴 때 쭉 원클릭법으로 지금 마우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이 밀립니다. 드드드드 밀리고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혹은 나중에 굉장히 큰 사각형 위에서 어떤 물체를 이동한다고 칠 때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쭉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화면이 이렇게 끊어지죠.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곳에서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은데 아직 옮기는 이동툴은 배우지 않았지만 구경해보세요. 저 끝까지 옮기고 싶다 했을 때 원클릭법을 사용하게 되면 클릭을 누른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야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클릭법, 즉 한 번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를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2번째로 마우스를 클릭할 때까지는 계속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막 배웠던 사각형을 예로 들어보죠. 한 번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뗀 상태, 즉 투클릭법을 할 때는 마우스를 움직여주면서 사각형을 그릴 때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사각형 그리기 동작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상태지만 H 버튼 눌러서 화면을 움직인다거나 줌인, 줌아웃을 하셔도 다시 R 버튼, 다시 이 사각형 툴을 누르시면 마저 동작을 완수합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2번의 클릭에 걸쳐서 동작을 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지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손에 익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케치업의 모든 동작을 2번의 클릭에 나눠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클릭을 해서 동작을 시작하시고요. 원하는 만큼 그려서 한 번 더 2번째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이 끝난다. 요렇게 익숙하게 만드시면 나중에 시야를 확보하시는 고급 기술을 쓰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하나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 기본 도구를 배울 때부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잡으시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편해요. 자, 사각형 좀만 더 해볼게요. 이제 스케치업에서 좀 고급진 어떤 기술들을 쓰실 때는 눈에 익은 방식으로 그냥 그리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스케치업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길이가 됐건 어떤 도형이 됐건 어떤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류의 동작을 하다 칠게요. 지금은 사각형 그리기니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무 사각형이나 쭉 그리면서 보시면 이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죠? 치수라고 써있는 이 칸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죠? 3.38m 쉼표, 3.11m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죠? 가로 세로가 3.38m와 3.11m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틀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클릭하고 싶죠? 여기다가 막 클릭을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력창이 아니라 상태창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하단을 클릭하셔봤자 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그냥 상태창일 뿐이에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어떤 동작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동작이 완료되고 나서 다른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의 숫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3을 눌렀더니 어때요? 오른쪽 하단에 여기 3 나오죠? 쉼표 2를 누르면 여기
3쉼표이라고 나옵니다. 엔터를 눌러볼까요? 3쉼표 2.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딱 바뀌었죠? 3m 곱하기 2m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또 숫자를 누르시면 돼요. 다른 무언가를 클릭하는 순간 숫자 입력이 끝났다고 스케치업이 인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1쉼표 1 엔터 누르시면 1m 1m 사각형이 되지만 바로 2쉼표 1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2m 1m로 바뀌죠. 3쉼표 5 누르시면 3m 5m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어떤 다른 곳을 클릭하시는 순간 숫자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스케치업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치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동작, 스케치업에서 어떤 종류의 동작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나 완료하시고 나서 다른 어떤 것도 클릭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바로 숫자 키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뭐 키보드에서 보통 이 상단에 이 가로로 쭉 놓여져 있는 1, 2, 3, 4, 5, 6, 7, 8, 9, 10 버튼보다는 오른쪽에 키패드라 그러죠. 보통 이 세 줄씩 세 줄로 이렇게 세 칸씩 세 줄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키 이쪽을 누르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 그 바로 엔터 키도 있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누르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뭐 이 정도가 사각형의 기본입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해도 다른 도구에서 활용되는 몇 가지 기본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두 번의 클릭에 나눠서 뭔가를 하라는 거. 두 번째는 동작이 끝나고 나면 바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도구를 배우시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사각형 또 하나 있어요. 회전된 직사각형. 여기 보시면 세 모서리 사이에 직사각형 면을 그린다 나와있죠. 무슨 말이냐? 커서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런 모양의 커서는 회전 툴에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각형에도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클릭을 한번 하고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한 번에 회전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이게 스케치업 초심자들에게는 딱히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익숙하신 분들께는 좋은데 바로 이렇게 회전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건축 도면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동시에 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을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우는 많이 안 쓰실 거예요. 이 기본 직사각형을 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구 중에서 저희가 단축키가 없는 도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상단 메뉴에서 어딘가 여기 보시면 파일에 여기 아닌가? 이 2016에서 어디냐 이거. 이 상단 메뉴에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각자의 단축키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의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툴은 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가 있는 도구가 자주 쓰는 거고 여기 있네요. 환경 설정 있죠? 누르시면 쭉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고 바로가기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각자 여러분 나중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에 원하는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잘 안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게 원입니다. 원 도구는 영어 버전에서는 서클입니다. 서클.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는 C라고 할 수 있어요. C. 2번 누르시거나 C를 누르시면 간단합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릭을 누른 채로 쭉 드래그를 하시는 원클릭 방법 말고요. 한 번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두 번째 클릭하는 두 번의 클릭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씀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지울게요. 원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 원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편합니다.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모르게 됐을 때는 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원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해요. 물론 하다 보면 깜빡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원을 그릴 때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중심에 선을 긋고 싶다 할 때
이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중심에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게 스케치업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스냅이라고 하죠.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으로 특정한 점에 마우스를 갖다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점에다가 원을 그리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중심점을 잡아주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원을 좀 옮겼더니 중심을 못 잡아요. 자, 이럴 때 내가 원의 중심점이 어딘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를 원의 가장자리 테두리에 갖다가 대고 클릭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만 대시고요. 천천히 가운데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탁 하고 가운데를 잡죠? 이게 하나의 팁이라는 거. 이게 간단한 오류입니다. 스케치업을 이렇게 원을 움직이면 원점을 못 잡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두시고 천천히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시면 다시 가운데를 잡아준다. 이 정도. 자, 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겠죠. 단축키 C 혹은 원 클릭을 하셔서 원을 그린 다음에 반경이라고 우측 하단에 나오죠. 여기 우측 하단에 그냥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숫자키 3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반지름 3m의 원이 됩니다. 5 엔터, 1 엔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참고로 소수점까지도 인식을 합니다. 1.1 엔터, 1.2 엔터, 1.3 엔터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도 있어요. 1.134 이렇게 두 자리까지도 되고요. 상당히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을 그릴 때 보시면은 원을 좀 큼직하게 그려봤더니 곡선이 굉장히 딱딱하죠. 예. 우리는 이 만화 배경으로 쓸 모델링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 자체가 곡선이 딱딱하면 만화에서 쓰기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곡선들, 특히 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곡선 툴이 있는데 이 곡선들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이번 시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기본 도구 굉장히 많은데 지금 초반부라서 약간 진도가 좀 느린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 가시면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원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상당히 딱딱하죠? 이 원의 둘레의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 안 쓰는 방법이고 하나는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둘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잠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기본 자세 중에서 이 왼손 엄지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 스페이스바라고 했어요. H 버튼과 스페이스바, 그죠?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첫 번째 도구, 선택 도구가 됩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도구면 첫 번째겠어요, 그죠? 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가 뒤에 있을 텐데요. 이 원에 잘 주변부 둘레에 있는 선분을 잘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가운데 면 말고 주변 둘레 선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주변에 원 둘레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 기본 트레이의 요소 정보를 열어보시면 원, 반경 쭉 나오고 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각. 이게 무슨 말이냐? 조각하고 24 나와있죠? 무슨 말이냐면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직선을 여러 개 이어붙여서 곡선을 만듭니다. 즉 이 곡선이 몇 개의 직선 조각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조각이에요. 24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24개의 직선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숫자를 올려야지 원이 부드러워질까요? 내려야지 부드러워질까요? 당연히 조각의 개수가 늘어나야 부드러운 원이 되겠죠. 50 정도로 누르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때마다 이 부분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죠? 이 원은 새로 만든 원은 다시 또 딱딱하잖아요. 이때 가서 또 선택을 해서 요소 정보를 가서 조각을 바꿔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설정하면 계속 부드러운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뭐냐?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딱딱한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반경 부분의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10 엔터 누르시면 13m,
반지름 13m의 원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아까 전에 그 조각이라고 했었던 요소 정보의 조각 부분 기억하시죠? 그 조각이 영어로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를 줄여서 S로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 5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즉 부드러운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50, 숫자키 50 누르시면 여기 반경 부분에 50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반지름 50m짜리 거대한 원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알파벳 S를 눌러보세요. 그럼 반경이라는 요 창에 50 알파벳 S라고 나왔죠. 이 S가 바로 50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엔터를 누르시면 자 5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부드러운 원이 나왔죠. 저 50S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부터 만드는 모든 원은 다 5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부드러운 원이 나와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곡선의 곡률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99S까지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만화 배경으로 쓸 때는 한 50S 정도가 충분합니다.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뭐 한 60개 정도 조각으로 만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이 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 모양의 구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에 굉장히 입체의 면이 많아져요. 그래서 모델이 무거워지고 이 스케치업이 버벅거린다거나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50S 정도의 곡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리시면 나중에 만화 배경으로 쓰실 때 곡선이 부드럽게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각형 두 가지 종류랑 원 이렇게 하나 했는데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좀 많았기 때문에 벌써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 강의 한 편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영상당 한 20분에서 한 30분 안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요, 다른 또 기본적인 도구도 배울 텐데요. 몇 개의 도구씩 끊어가지고 몇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거 다 익히시고 나면 좀 재밌는 걸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기본 동작 이런 거 되게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지나가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거 좀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고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